김성환 의원님. 네.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 욕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원래 욕 좀 적게 먹고 복 많이 진짜 많이 들으세요. 욕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고 하던데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래 사시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할당된 30석 중에 민주당은 아예 이제 숟가락을 얹을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민주당은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부도덕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너무 자유한국당은 그 연동형 비례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 제도에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새해 첫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두 의원과 함께 인사드리고 새해 덕담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올해가 4.19 혁명 60주년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 욕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원래 욕 좀 적게 먹고 복 많이 진짜 많이 들으세요. 욕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고 하던데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오래 사시겠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올 이름이 딱 성환이어서 뭐 다른 덕담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주 의원님도 건강하십시오. 새해. 예. 먼저 대통령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백성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고집이 뭐 대통령 참 항소 고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식이 잘 안 바뀌고 또 변화에 대해서 참 변통성이 없다고 융통성이 좀 없으시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예. 고집이 세고 현장과 괴리가 있다. 통합 메시지가 없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환 의원께서는. 네. 뭐 야당 의원님이 대통령님 신년사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신년의 덕담이니까 좀 좋은 소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승주 의원님처럼 대통령 신년사를 그렇게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만 저는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게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고요. 네. 남북 관계도 그동안 이제 북미 관계가 진전이 안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북미 관계 개선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남북이 스스로 소위 일종의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보자. 분단 70년사를 실질적으로 마감하고 평화와 번영의 이 한반도 공동체의 토대를 좀 굳건하게 다져보자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었고 대통령이 특별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탕 발림을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마 올해 신년사처럼 묵묵하게 그 내용들을 국민들과 함께 잘 실행해 나가지 않을까. 네.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 국방 전문가 입장에서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신년사에서 나온 방향들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냉정하게 지금 군사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 관계 뭐 외교적 노력을 계속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가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목소리 이게 균형이거든요. 북한과의 또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이 무모한 도발 모범적인 새로운 선택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딱 담아내갖고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한미동맹 관계에도 미국은 지금 북한에 지금 새로운 도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도발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안보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아니하다. 그 책임을 좀 미국이나 유엔 제재에 미루고 북한의 정작 책임을 져야 될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모습이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예, 오늘 그 대통령 신년 메시지에 보면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는 튼튼한 힘에 기초한 평화, 안보 이 얘기의 기조에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식으로 그렇게 소위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가서 결국
득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건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전히 전쟁은 불호하고 우리의 안보의 힘은 튼튼하게 하고 한미 동맹은 튼튼하게 하면서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잃어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때 했던 것대로 돌아가면 결국은 얻을 수 있는 게 소위 긴장과 전쟁 고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좀 4.15 총선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9일 남았나요? 총선이?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선거 때는 늘 이제 야당은 정권 심판론, 또 여당은 이제 그 정부의 성과 내지는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한 비판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네. 그 당의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년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정권 심판론보다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자고 하는 여론이 대체로 6대4 정도로 발목 잡는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훨씬 더 큰데 그거는 우리가 뭐 그걸 조장해서가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그간의 과정을 쭉 보면서 야당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민심이 있다는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당은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방향과 가치에 맞는 정책 공약에 대한 개발이랄까 혹은 또 그것에 맞는 인물들을 영입하고 또 배치하고 이런 일들을 1년 전부터 매우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결국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는데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을 파고들고 실정을 비판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제가 만나는 국민들은 나라 이러다가 북한식으로 가는 거 아이가. 이게 정통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자유시장 경제가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지금 집값 오르니까 집 두 채 가진 사람 집 한 채 팔아라.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고 분열되고 있는 이 통합의 위기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포괄적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4분 5열되고 4세 땅파 8세 땅파처럼 이렇게 있는 데 대해서 협치를 안 하는 데 대한 정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내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중요한 선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99일 남은 상황에서 우선 그 백승조 의원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흡수 통합이라든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외부에다가 뭐 통합 추진위 만들겠다는 방침도 좀 세우고 있는데 일정 정도의 보수 통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다 지금 뭐 우리 당 한국당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또 우리 당 세력이 좀 약한 정당들이 들어가서 좀 흡수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당 밖에서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 텐트를 하나 쳐서 네. 같이 모이는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쨌든 그 당위적 필요성은 굉장히 많고요. 예. 특히 우리 수도권 의원님들은 우리가 분열될 경우에는 선거에 굉장히 고전할 것이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에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세력을 통합하려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그 지금 당면 과제입니다. 예, 현 정부 심판위에서 새롭게 좀 통합의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글쎄요, 뭐 이제 당장 보수 우파 진영의 통합에 소위 새로운 보수당이 내건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불문하자, 그리고 개혁 보수의 길을 가자, 그리고 이제 헌 집은 버리고 새 집 짓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 황교안 대표가 그거를 어제 저녁까지 전격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비추니까 한국당 내 소위 친박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늘 그걸 공식적으로 제안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위 애국당 대한애국당 입장에서는 그 탄핵에 찬성하는 새로운 보수당하고는 또 같이 못한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 조건들의 결국은 핵심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소위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데 그 기득권을 버리는 것의 상징적인 게 결국 황교안 대표가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소위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떤 다른 당 입장이라 저희가 뭘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헌신적인 노력과 자세가 되어야만 아마 통합도 가능할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총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지역구에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누가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해 말에 통과된 선거법 때문에 그 비례 의석에 캡이 들어가 있고 연동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당에서는 뭐 협상 막바지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민주당과 소위 4+1에다가 그 자꾸 군소정당에 엿바꿔 묻듯이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비례에서 나눠지는 거는 안 된다. 막아야 된다. 그걸 통과시키면 우리가 비례 한국당을 통해서 그런 꿈을 일장춘몽으로 끝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할당된 30석 중에 예. 민주당은 아예 이제 숟가락을 얹을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민주당은 숟가락 안 얹지만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서 그 30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네. 17석의 이전에 어떤 정상적인 비례대표제에 우리가 그 의석을 차지하는 그러한 선거 대책을 세우고 있고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못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라고 표현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연동형 비례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 제도에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민주당은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부도덕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너무 꼼수 정도가 아니라 부도덕한 일이죠. 이 제도의 취지를 인정한다면 그 제도 취지를 부정하면 아예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제도에는 반대해놓고 그 빈틈을 노려서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 이건 너무 부도덕한 일이라고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비례 한국당 만든다니까. 청취자 의견 2개 소개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지만 너는 하지 마라. 이건 모순입니다. 의견 보내주셨고 더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좀 크게 다루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훅 지나갔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와트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